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미국 실링 미사일 방어국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할 문건은 2017년 6월 5일자 청와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이 보도자료를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우리 전체 국민과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 일을 밝히는 것이 청와대의 보도자료, 브리핑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보도자료나 또 브리핑과 같은 문건은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가장 높은 수준의 문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이 평이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작성하고 읽고 하는 그러한 문서보다 한글 문법에도 맞지 않고 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나 다의적으로 이런저런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것은 사실은 집행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볼 문건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순서가 너무나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충분히 꼬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강의를 계속 들어주기 바랍니다. 같이 내용을 짚어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꼬여 있는 것인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내용이 거의 문장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수준이 낮은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글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월 5일 13시부터 13시 40분까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에 따라 동사령관 예방을 받고 현재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도 함께 면담함. 이것이 보도자료의 첫 단락입니다. 무슨 그 내용을 보면은 전쟁터에서 급하게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전보문 같이도 보이고 또 실제로 기자들은 이러한 문장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도 바르게 풀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는 보도자료의 내용에 충실할 것이 요청되는 그러한 문건이죠. 이 내용에 살을 많이 붙이게 되면 보도자료의 원 내용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마도 그냥 막연하게 누구와 누구가 만났구나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6월 5일 오후 1시부터 1시 4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여기에서 청와대에서 내보낸 것이고 주인공은,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안보실장이 무엇을 한 시간인가 이렇게 되겠죠. 문장을 보면은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에 따라 동사령관 예방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을 받은 시간이겠죠. 그리고 이 시간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예방을 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요청과 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마도 1시부터 1시 40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40분은 예방을 받고 거기에 손님이 체류한 시간을 다 포함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요청을 1시에 한 것일까요? 문장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없죠. 1시부터 1시 40분이라는 시간은 요청을 받은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예방을 받은 시간이었는지 불분명한 것입니다. 또다시 이 문장에서는 주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 국가안보실장이 무엇을 하였다라는 서술 부분이 나오겠죠. 이 서술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것이 요청에 따라 예방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다시 살펴보죠. 요청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안보실장에게 요청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 예방,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방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방문을 하겠다 하고 한 가지는 알릴 수 있겠죠. 통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그쪽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요청이라는 말은 통지나 협의와 다르게 허락을 구하는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한미연합사령관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방문을 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방이기 때문에 아주 정중한 방문입니다. 방문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그 한미연합사령관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유사시에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작전 수행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보실장에게 찾아가서 만나기 위해서는 허락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대단한 청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청와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가 대단히 비대한 조직이고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권력 기구이죠. 그러나 청와대 그 자체는 대통령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기관이 꾸려지고 그 기관이 국회와의 타협으로 법적인 권한을 누리고 있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기관이 공식적으로 근 500명의 고급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부가 고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매우 고급 공무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국방부 장관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도 아닌 안보실장을 이렇게 높은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서술해 놓고 있는 것이 청와대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먼저 요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청에 따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용 안보실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보실장에게 한미연합사령관이 요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안보실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릅니다. 이 관계를 잘 정리해 두십시오. A가 B의 요청에 따른다고 하면은 A는 B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B의 뜻이라는 것은 거꾸로 요청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보실장이 따릅니다. 어디에 따르냐 하면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안보실장에게 허락을 구한 것에 따릅니다. 이것이 그 보도자료에 묘사된 내용입니다. 안보실장이 요청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되면 요청이 앞에 서서 갑니다. 그러면 요청을 받은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좀 단순해졌죠. 그래서 보통은 A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연합사령관이 안보실장에게 요청을 하면 보통은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이 더 지위가 높죠. 그래서 안보실장이 그 요청을 듣고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따르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청에 복종했죠. 요청에 따랐으니까.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한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죠. 이번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까지만 한번 따져보죠. 예방이란 예를 갖추는 의미로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라고 사전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예방이라는 이야기는
국가 정상이나 대사 혹은 그 군주제 국가에서 왕실, 귀족들 이런 어떤 고위층의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많이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 안보실장을 예방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자기 편인 안보실장을 주어로 쓰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안보실장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예방을 받았다.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임말을 써서 서술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높여서 쓸 때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자기 자신을 높여서 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용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방의 의미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방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안보실장에게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보실장의 입장에서는 요청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방문해도 좋다. 예방해도 좋다. 그러면 요청을 승낙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잘 들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자신이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허락받았죠. 그러면 그 허락에 따라서 방문합니다. 허락에 따라서 예방합니다. 그렇죠. 즉 요청을 승낙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안보실장은 방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 따라서 했습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 따라서 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죠. 따라라는 말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써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뜻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문건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예방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읽어주었을 때는 크게 틀린 점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안보실장은 요청에 따라서 예방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청에 따라 예방을 받고까지 거기까지의 의미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방문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복종하여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예의를 갖춘 방문을 받았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문장이 얼마나 어색한지가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문장에서 후반부입니다. 두 번째 서술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도 함께 면담함,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2에 해당되는 것은 미사일 방어국장도 함께 면담하는 부분이죠. 면담이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면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면해서 보고를 받을 때도 쓰지만 대체로 그 귀족이라든지 왕실이라든지 하는 데서 쓰기보다는 대등하고 평범한 관계에서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다 현대적인 어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해야 할 것이 예방과 면담은 하나의 같은 테이블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방을 하는 관계, 예방을 하고 예방을 받는 관계하고 방문을 하고 면담을 하는 관계는 같이 섞여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와대 문건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예방을 받고, 그리고 쉼표가 있으니까 이어집니다. 시링 국장도 함께 면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링 국장이 함께 면담한 이 면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최소한 3사람이겠죠. 쉼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미연합사령관, 안보실장, 시링국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안보실장을 예방했다고 했죠. 뒤에서 시링국장과 다른 2사람이 함께 면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령관도 면담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찾아뵙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예방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다 거짓이었던가? 문맥상 2개는 양립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연 설명까지 붙여놓았습니다. 부연 설명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금일 면담은 브룩스 연합사령관의 신임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한 인사차 예방을 요청하여 이루어짐. 이 문장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요청했는지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직접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스스로 찾아보면서 한번 이 문장을 방송에서 들은 것처럼 분류를 해보십시오. 이 문장은 우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금일 면담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인사차 예방하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짐. 이것은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그 내용과 정반대이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요청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일한 문장이 다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금일 면담은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인사차 예방하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짐. 이것은 실제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정반대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 청와대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와대 보도자료가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을 한 개 써놨는데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리고 방문하는 장소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두 가지로 해석될 때에는 그 문장은 의사전달에 실패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청와대 보도자료는 글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사람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도자료는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드 관련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 재검토 과정을 국익과 안보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하에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진행될 것이다. 재검토 과정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문장상으로 봐서는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서두를 수도 없고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협조를 할 수도 없고 이전에 미국과 약속을 한 것처럼 바로 이미 들어와 있는 전체 시설물을 다 설치할 수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는 튕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인가를 해줄 테니까 처분을 기다려라. 이런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국내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행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이 기회에 중국은 사드를 철수해라 하고 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브룩스 연합사령관하고 시링 미사일 방어국장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보도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드에 대한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사의란 감사히 여기는 뜻을 표한 것이죠. 이것이 우선 이상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어찌해서 감사한 것일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드를 빨리 배치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았는데 언제 가동할지도 모르고 당장 추가 설치는 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은 이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저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마치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고 싶어서 국어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현재의 국제 상황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제 상황을 볼 때 미국은 어떠한 이유로도 한국에 저자세를 보일 어떤 사정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보여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앞에 소개한 내용을 이제 다시 살펴볼 것인데, 사드 배치 관련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하에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사드 배치 관련 재검토라는 부분입니다.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미국에 가서 사드는 확실히 배치한다고 확답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이미 공개되었고 국내에서도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도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시링 미사일 방어국장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검토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검토를 통해서 사드를 배치하지 않기 위한 것, 또 하나는 그 검토를 통해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것.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둘로 나뉘겠죠. 그런데 이 재검토를 통해서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미국에 가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확답하고 온 것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죠. 국제관계에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만일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재검토한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일단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드는 배치하기로 되어 있고 배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일부가 배치되었고 나머지 일부를 배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재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배치를 하는 데 대하여 재검토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사드 1포대가 우리나라에 배치되기로 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발사대 2기는 배치되었고 아직 배치되지 않은 4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기가 배치되는 것을 가지고 배치하기 위하여 재검토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앞부분에서 사드 배치는 확실히 한다. 확답을 한 부분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그 발사대 4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드 포대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추가 배치가 있다면 배치하기 위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중국도 속이고 국민도 속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추가 배치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실장이 6월 초 방미를 한 이후에 미국에서 곧이어서 거의 다음날 시링 미사일 방어국장이 방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안보실장을 면담했죠. 시링 국장은 그 후에 성주의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프로젝트 1단계에서 압도적 국방력 우위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의 정책을 펴나가는데 토대이며 거의 생사가, 이 정책의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압도적 국방력의 우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사드 포대가 추가로 3개가 더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달리 생각할 여지가 좀 없겠죠. 이 부분을 보면은 청와대 보도자료에서 안보실장의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 그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 측의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하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 한국을 신뢰한다 고 했던 그 일련의 반응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다고 하겠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국익과 안보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하에, 여기에서 우리가 국방을 생각할 때 안보와 국익은 동일한 것이죠. 이것을 나누어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은 이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에 있어서 안보와 분리된 국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면 그 국익은 결국은 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사드 배치와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보실장이 국익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드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는 구매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용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는 구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거기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와 관련해서 어떻게 돈이 드는 것일까? 그러면은 이미 배치하기로 한 사드 한 포대 6기 여기에 돈을 내야만 하는 사정이 된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미국에 가서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확답을 하고 온 것과 이 사람들이 그거 이미 하기로 한 것을 하게 된 데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설명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환호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프로젝트 1단계, 압도적 국방력의 우위를 위해서 사드 3포대를 추가 구입하려고 논의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러겠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 가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관한 것은 의제로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인가? 이런 의심도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시링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이 만났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양측에서는 각각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청와대의 보도자료만 보고도 그 관계가 부자연스럽다든지, 선후관계에서 이전에 했던 발표와 다르게 허위 사실이 있죠. 그 전에 한 이야기를 여기서 번복한다든지, 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의 그 다른 문건과 같이 보충을 해서 대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방금 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을 추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것은 바로 청와대 보도 자료에서 읽어낸 내용입니다. 만일 절대로 사드 3포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든지, 혹은 또 안보실장과 한미연합사령관, 시링국장, 이런 사람들이 주고받은 내용 가운데 국민이 그렇게 이해한 것은 우리가 글을 잘못 써서 오해한 것이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청와대는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2조에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서란 글로써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 전달하는 내용이 글을 잘 못 써서 다른 내용이 전달되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대통령 노릇도 못하겠죠. 그래서 청와대는 모든 글을 오해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반듯하게 써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글은 시나 소설처럼 픽션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문서로 작성되고 그대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번에 살펴본 이 보도자료,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 되면 결코 쓰지 않을 그러한 문장이고, 더구나 논리적으로 완전히 어그러져 있습니다. 망가진 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